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도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PDB를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든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쿼리를 좀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은 저희가 로그인하기 위해서라도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과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그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정이라고 하면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는 설치하자마자 이미 계정이 있어요. 그 계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쿼리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샘플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단 관리자 계정이 있고 샘플 데이터 계정이 있으니 이 계정을 이용해서 이제 쿼리를 연습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로 수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반을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샘플 데이터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도 쓰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신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이용하기 위한 계정 HR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 판매와 관련된 것들 뭐 SH 계정을 쓰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긴 한데 저희는 쓰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 계정이 있는데 어드민 계정하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계정으로는 시스템 계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 스케줄링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 좀 더 큰 단위의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얘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시스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시스 자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DBA 과정을 따로 과정을 만들겠지만 관리자 계정이라고 하면은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스템 DBA라는 시스라는 계정은 DBA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완전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녀석이죠. 자,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가 오늘은 그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요. 물론 이 계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완전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뭐 가끔 오라클 수업을 할 때는 너무 DBA 쪽으로 빠져들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물리적인 아키텍처를 따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일단 SQL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 SQL을 잘 작성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라클에 대해서만 더 파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라클 DBA, SQL 서버에 대해서만 더 파고 싶다면 SQL DBA 또는 MySQL DB에 대해서 좀 더 파고 싶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파는 게 DBA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는 이제 SQL을 이용해서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이니까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뒤에 가서 다른 과정을 제가 준비하면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는 녀석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잖아요.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녀석이에요. 근데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을 모았을까요? 여러 파일을 모았을까요? 당연히 여러 파일을 모아놨겠죠. 하나의 파일을 어떻게 저장합니까? 그래서 여러 파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파일로 갖고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 내에 있는 그런 데이터 저장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단위의 데이터 구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테이블입니다. 저는 그 테이블을 뭐 학생 테이블 또는 뭐 도서 대여 테이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개념상의 데이터, 그런 개념상의 데이터 우리가 영어로는 엔티티, 한국말로는 개체라고 하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테이블에 사상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학생이라는 테이블 또는 학생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 안쪽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파일들이 있잖아요. 파일들이 학생 테이블의 데이터는 A 파일에 도서 대여 테이블의 데이터는 B 파일에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 데이터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도 여기 조금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요. 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되는지는 지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런 테이블 형태로 관리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학생 테이블을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학생 데이터를 이 관리 시스템한테 달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파일에서 알아서 꺼내줍니다. 물리적으로 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 그것들은 나중에 아시면 되고요. 관심 있으시면은 이 프로그래머들은 거기까지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쪽 안에는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수많은 테이블들이 존재하고요. 또 테이블 같이 살고 있는 애가 인덱스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튜닝을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SQL 과정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튜닝 과정을 또 배우시면 좋겠어요. SQL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테이블과 또 인덱스와 기타 등등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오브젝트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또 스키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스키마를 만든다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련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렇게 구조가 마련된 스키마를 어떤 사용자에게 쓰라고 이제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사용자 하나 추가할 거예요. 사용자에게 이 데이터베이스 쓰라고 제공해 주게 될 겁니다. 일단 저희는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DB라고 한 녀석인데요. PDB라는 녀석은 이쪽에 시스템 계정이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PDB가 아닌 CDB, 컨테이너 D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기본 디폴트가 이래요. 이 디렉토리 안에 여기에 시스템 계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거 사용할 거냐면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PDB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거고요. PDB의 시스템 계정에 접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속 버튼 눌러서 저는 PDB에 접속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PDB 서버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선택을 하고 이제 확인 버튼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PDB 서버에 접속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 이제 사용자 계정을 추가해서 그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베이스 접속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PDB, 하나는 CDB입니다. 자, PDB 선택하시고 접속을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현재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용자 계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DBA 권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선택을 하시고 위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보기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보기 메뉴에서 두 번째 메뉴가 DBA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위에 말고 밑에 접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앞에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 보시고 여기선 두 가지가 나오죠. 근데 저희는 PDB를 선택할 거예요. PDB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접속된 녀석 볼 수 있을 거예요. PDB 이렇게. 자, 그럼 좀 약간 공간을 늘려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생성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때 밑에 보시면 저장 영역이라는 게 있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거기 보면은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테이블 스페이스를 열어보시고 자, 로딩 중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열리고 나면은 자, 테이블 스페이스를 열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었던 몇 가지의 그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테이블 스페이스를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의 이름이 있는데 이 테이블 스페이스 앞에다가 제가 만들고 싶은 그 이름을 하나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 앞에다가는 제가 뮬렛 계정을 위한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할게요. 그리고 이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을 가지고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눌러서 계속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파일 하나 가지고 테이블 스페이스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여기다 그냥 파일 그럼 여기다 이름은 그냥 여기 있는 거 지우고요. 여기다가는 데이터 파일 자, 이렇게 이렇게 이름 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디렉토리인데요. 요 파일명으로서 그 디렉토리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이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D드라이브에 오라클이라는 디렉토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경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한 디렉토리 하나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데이터 파일을 얼마만한 크기로 허용할 것인가 이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0 여기 보시면은 단위가 있어요. 500MB 이렇게 설정할게요. 근데 500MB를 넘어서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확장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체크해서 여기서 다음 크기
그러니까 500이 넘어가면은 이제 얼마만큼 늘릴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500메가로 할게요. 그래서 500메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500메가 다음 크기라고 하면 500메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커지다 보면 500, 1기가, 1.5기가, 2기가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끝도 없이 제한 없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2기가로 한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2기가로 한정해서 크기를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 파일의 하나에다가 내가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영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녀석으로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요. 자, 확인. 자,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저희가 만들었던 율렉이라고 하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테이블 스페이스 하나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테이블 스페이스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일단 테이블 스페이스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자, 이번에는 이제 이름을 지우고 여기다가는 율렉 언더바 테이블 스페이스가 아니고 로그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트랜지션 얘기를 나중에 할 건데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목적의 그런 공간도 있지만 영구적이지 않은 임시로 사용하는 그러한 저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임시 저장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열어 누르고요. 임시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걸 지우고 앞에다가 로그 파일 자, 완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렉토리는 아까도 했던 것처럼 D 드라이브에 이제 오라클 이라고 하는 곳에 두고요. 파일 사이즈는 그냥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이 로그가 없으면은 트랜지션이 이제 처리하다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이렇게 작게 만드시면 안 되겠고요. 동일한 크기 준비해 놓을게요. 500메가 또 이제 늘어나면은 500메가 그리고 2기가까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준비를 끝냈으면은 얘도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테이블 스페이스 두 개가 만들어졌네. 하나는 이제 임시를 위한 테이블 스페이스, 하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 스페이스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두 개 만들었으면 이제는 이 테이블 스페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계정이 필요한데요. 계정 한 명 추가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테이블 스페이스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율렉 테이블 스페이스, 율렉 로그 스페이스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율렉 사용자를 위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자, 사용자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안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 사용자가 있죠. 자, 여기서 보안에서 이제 사용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다 사용자 이름을 넣을 건데 저희가 율렉을 위한 그 테이블 스페이스 만들었기 때문에 율렉 입력할 거고요. 사용자명은 대문자로 해주시고요. 소문자로 하게 되면은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더블 커테이션으로 감싸서 로그인 해야 됩니다. 자, 비밀번호에다가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저희가 준비했던 테이블 스페이스 있잖아요. 그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로그 스페이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지정해 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용자가 테이블을 생성하게 할 것이냐 뷰를 생성하게 할 것이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드랍하거나 이런 명령을 권한을 줘야 될 텐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모두 관리자로서 선택하게 해주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유저로서는 가질 수 없는 권한이 몇 개 있는데 요거 체크하고 체크 해제하고 체크 해제해서 이 세 개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서 사용자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자를 추가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사용자 계정의 소대문자를 가린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방금 율렉이라고 하는 사용자 계정을 추가했는데 소문자 율렉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들어갈 때는 큰 따옴표를 붙여서 들어가고요. 대문자 들어갈 때는 큰 따옴표를 붙일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위에 가서 지금 사용자 계정을 추가했으니까 이 DBA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이걸 닫고 위에 가서 새로운 계정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고 싶어요. 여기 오셔서 아무거나 선택할게요. 여기 DBA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서 PDB라고 하는 녀석 선택하시고 여기 접속할 거니까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율렉,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사용자 계정이 새로 만들었으니까 율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했을 거니까 비밀번호 저장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기본값으로 해주시고, 자, 이 접속 정보는 뭐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성공 바로 떴고, 그 다음에 접속 누르시면은 자, 새로운 율렉을 위한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기타 등등 할 건데요. 이 녀석의 앞에 있는 볼을 확장해서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이블도 그렇고 뷰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죠.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SQL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